안녕하세요. 나바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뉴페이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뉴페이퍼 공지라던가 도움말이라던가 설명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펍으로 가야 되는데 이펍에 대한 거를 조금 여기 뉴페이퍼 안에서 그런 툴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앞으로 나바시 시간에는 요거를 한동안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먼저 뉴페이퍼에 들어오면은 가는 길을 알아야 되죠. 뉴페이퍼에 들어오면 설정에 들어가요. 설정에 들어가 톱니바퀴가 설정이에요. 로그인은 됐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톱니바퀴를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드만 관리에 들어가서 어드만 관리로 들어가면 왼쪽에 보면 메뉴가 쫙 떠요.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느려졌는데요. 느려진 이유가 예전에는 잠깐요. 여기서 왼쪽에 가시면 게시판 관리라고 있어요. 게시판 관리를 클릭을 하면 판매자 공지와 그리고 판매자 도움말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 도움말을 클릭해요. 공지사항은 공지를 보면 되는데, 공지는, 이거는 각자 다 메일로 보내줘요, 이런 걸. 그런데 잘 안 보시잖아요. 이거는 뭐 봐도 큰 의미는 없고요. 판매자 도움말이 우리한테는 지금 중요해요. 이 판매자 도움말에 들어가면 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날짜를 한번 보세요. 지금이 2027년이에요. 2027년, 26년, 25년이에요. 죄송해요. 26년. 26년인데, 음, 2026년인데, 어제가 27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죠. 그래서 26년인데, 여기 보면 12년부터, 2012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10년이 넘은 자료들이에요. 그러면 2012년부터 여기에서는 이펍을 갖고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펍을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하신 분들은 벌써 글로벌로 뻗어 나가서 자기 책이 글로벌 여기 뉴페이퍼에 들어와서 해외 사람들도 책을 사기도 하는데 해외 사람들이 PDF로 사면 거기 그 나라에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펍으로 여기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 이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에 여기 보시면 몇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입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 여기서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본다고 해도 입법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해야만 그런 기능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 이제 이 시간에는 이거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씩 지나갈게요. 1번이잖아요. 다 해봤자 16번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셔서 같이 진행해 볼게요. 따로 시간을 내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번을 클릭을 하면 이펍 웹 에디터 글 상자에 대한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유페이퍼에서 다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툴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워낙에 오래된 것들이라서 요즘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큰 글자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펍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물론 한글 파일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우리는 근데 책을 캔바로 쓰거나 유페이퍼에 쓰거나
이거는 또 워드에서도 가능해요. 워드에서 가능한데 거기서 하면 여기를 또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니까 복잡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자체에서, 뉴페이퍼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자라는 것을 크게 보여지게 이 글자 3배이잖아요. 요렇게 보여지게 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툴에 들어가면 이렇게 원하는 문단 위치에다가 요런 메뉴바가 있어요. 요런 메뉴바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일단 올리면 표시를 해줬죠.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콘 글 상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 글상자를 클릭해요. 메뉴바라고도 하지만 아이콘이라고도 해요. 이 속에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글상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요런 글상자가 다시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글자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런 글자가 떴을 때 내가 안자라는 글자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2.2라고 나오죠. 2.2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2.2배 크기로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3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우리 글자 여기 3줄이죠. 3줄 안에 들어왔는데 글자 하나를 3개를 만드는 건데 요거는 어, 2.2배 정도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3배 정도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2.2배라는 거죠. 2.2배의 기준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알면 우리가 나중에 응용할 수 있어요. 2.2배. 여기가 크기가 2.2라는 것은 2.2배로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크기예요. 그리고 글자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누르면 여기 캔바에서 많이 본 코드죠. 글자 코드가 이거죠. 이게 요 코드 그리고 외곽선 배경색은 여기 보면 여기 배경색이 요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경색 선택할 수 있고 외곽선도 1로 되어 있죠. 외곽선 굵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선은 실선으로 했고, 선을 하기 싫다 그러면 없음으로 하면 되겠죠. 없음으로 하고, 점선, 요렇게 하는 4가지 방법이 보여지고요. 그게 요런 메뉴들이 요 아이콘에 들어있다는 것을 어, 한번 알면 나중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지 알면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알고요. 그리고 글 상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있어요. 내용은요. 글 내용을 입력하면 글 상자가 나타나요. 크기가 이렇게 기본 폰트보다 얼마로 크기로 할 것인지 설정하는 거예요. 요 크기는 요 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글자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색깔은요, 글자 색깔은 요 글자 색깔이에요. 그리고 글자 배경, 외곽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곽선 설정하는 거를 요렇게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방법을 각자의 취향대로 설정하면 돼요. 이런 것도 굉장한 팁이죠. 이런 베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백도 마찬가지. 여백을 얼만큼 들 것이냐. 요렇게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고 그러면 미리 보기라는 게 요렇게 보면 미리 보기가 되는 거죠. 미리 보기를 누르면 미리 보기를 먼저 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삽입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설정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의 기능으로 요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버튼을 먼저 눌러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썼을 때도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삽입이 되었을 때, 요게 이제 툴이에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툴에 우리가 요렇게 만드는 과정이죠. 텍스트를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내 글을 문단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다. 요거를 보았어요. 하나. 글박스를 클릭하면 요런 기능을 알고 지나갑니다. 이제 1번은 다 끝났죠. 우리 공부 1번 다 했어요. 이 기능을 했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 웹 에디터로 입법 제작할 때 베스트 가이드예요. 이 가이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해봤는데 이런 것을 배경으로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작 실전 베스트 가이드래요. 그러면 뉴페이퍼에서 제공하는 입법 툴이 있어요. 그래, 툴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어, 뉴페이퍼 제작 툴 여기 있죠. PC용 제작 툴을 일단 설치를 하래요. 근데 설치를 안 하더라도 여기 자체에 들어와서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이거를 진행하려 그러면 결국은 뉴페이퍼 툴을 우리가 그 RPDF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하면 돼요. 설치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설치할 거예요. 설치해서 그거를 웹 에디터를 설치하고 각자 자기 아이디 여기에서 등록하는 아이디가 각자 있죠.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제들을 어, 입법 제작 시 문제들을 나열하면 가장 큰 문제는 CSS라고 하죠. 이해가 부족해서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도 해야 되고 만드는 과정도 알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글 폰트 같은 거,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제작 툴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제작 툴이 있죠. 제작 툴. 제작 툴에서 이런 방법을 뉴페이퍼에서는 이런 중복 테스트하고 제거하는 붙여넣고 뭐 이런 것들을 붙여넣으면 되는, 그러니까 작업을 다 해서 요 속에다가 붙여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필요 없을 때 제거하는 거, 요렇게 방법으로 제거한다는 것도 알고 가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 템플릿에는요,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으며 각 템플릿별로 문서 전체인지 문단인지 제목에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결국은 이 세 가지만 알면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본문 스타일, 우리 책을 쓸 때 본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문 스타일, 그리고, 또 제목 스타일. 여기 문단과 본문 스타일은요, 전체를, 전체,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겠고,
문단이라는 것은 본문을 보고 여기 태그를 시작해서 P 태그로 닫히는 하나의 문단에만 맞춘다고 하죠. 우리가 P 태그라는 것이 여기에서 활용하는 것은 엔터를 갖고 활용하거든요. 엔터. 근데 이 P 태그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P 태그가 뭔지 모르면 P 태그는 P 태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엔터 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목, 제목은 N으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제목은 N으로 시작하면 그 N으로 시작하는 방법에 제목을 쓰는 방법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 스타일과 문단 스타일, 제목 스타일, 나중에 툴에 가서 이런 것도 다 해볼 거예요. 스타일을 생성하면은 아래 그림처럼 스타일별로 생성 화면이 약간씩 다르게 나온대요. 근데 얘가 이 스타일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나와줘요. 이게 이미지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근데 2012년도 자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갔을 텐데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해요. 그때 자료는.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지도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런 방법을 통해서 스타일 이름을 입력하고 글자 크기, 색상, 줄 간격, 배경색들을 설정하고 상단에 스타일 미리 보기 항상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미리 보기를 해서 요런 방법을 통해서 간대요. 그래서 제목 스타일, 문단 스타일, 본문 스타일에는 모두 스타일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초기화가 여기 있구나. 스타일을 설정할 것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초기화라고 하면 사실 겁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초기화가 되면 그동안 했던 것이 다 훅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초기화를 못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기화라는 것은 취소하고 같은 원리네요. 제가 하면서 초기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날아가면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기화라는 것은 취소하라는 뜻인 거예요. 취소하고 스타일 이름을 자기가 인식하기 쉽게 적어 놓고 한글로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초기화가 여기 왜 상단에 떴는데 이 초기화를 누르면 모든 게 날아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문단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데 여기서 쓰는 거, 저기서 쓰는 거 툴에마다 조금씩 달라요. 스타일의 순서는 본문 스타일을 먼저 설정하고 문단 스타일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제목 스타일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 스타일로 책 전체의 스타일 설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목차별로 클릭하여서 설정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렇죠. 저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근데 이게 없으면은 또 작업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가 베이스가 깔리면 실무를 할 때 이해가 가요. 스타일의 순서는요, 본문 스타일을 먼저 설정해야 된대요. 그리고 문, 본문을 먼저 설정. 두 번째가 문단 스타일을 설정해요. 마지막으로 제목을 설정해요. 저는 반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갔더니, 바로 잡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았어요. 본문을 먼저 설정하고, 다음에 문단을 설정하고, 다음에
제목을 설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본문, 문단, 제목. 우리 책의 순서이죠. 순서를 쓸 때 우리가 처음에는 앞에 제목이 있지만 이 플랫폼을 만들 때는 본문을 먼저 설정하라는 거. 오, 기억이 딱 쏙쏙 들어오네요. 이 그림에서는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2012년도 거라서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는 본문 스타일이 빨간색으로 정의하여 문서 전체를 설정하였고 파란색의 배경은 설정하고자 하는 맨 밑에는 문단 스타일의 정의한 스타일을 설정, 그리고 제목부터 제목 스타일을 설정한 스타일을 적용한 화면이래요. 그런데 꽝이에요. 꽝, 꽝, 꽝. 그런데 뭔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편집이 끝난 상태에서 각 목차별로 편집이 끝나면 상단에 판매 신청이 있어요. 판매 신청을 클릭하면 서버에 이퍼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 뉴페이퍼 사이트에 판매 신청으로 이동해요. 바로 이동한대요. 오, 이거 여기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판매 신청 한 후에는요, 해당 이퍼 파일을 다운로드, 여기서 만들어서 다운로드까지 되는데요. 받아서 언제든지 재편집할 수 있대요. 그리고 현재 편집된 내용의 소스 보기를 하면 아래와 같아요. 여기는 소스 보기까지 보여주네요. 사실 우리는 소스 보기는 몰라도 돼요. 어려워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소스 보기는 안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베스트 가이드를 정리를 한번 해본대요. 정리를 해보면 목차별로 추가한 후에 워드나 기본 문서 내용에서 해당 내용만큼만 복사한 후 에디터로 붙여넣기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캔바에 작업한 거 이곳에다가 분류별로 붙여넣기만 하면 되고 워드로 작업한 거 붙여넣기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도. 붙여넣기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가는 거고 문서 내에 붙여넣는 내용들 확인하고 엔터를 치거나 또는 시프트 엔터를 어, 해서 엔터는 해당 내용부터 아래로 새로운 문단 P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를 하는 거야. 문단 나누기를 생성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엔터를 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엔터가 나와 있네요. 엔터를 치면 되고요. 시프트하고 엔터는 문단 태그 생성할 때 한 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문단 나누기. 예전에는 시프트하고 엔터를 눌렀죠. 2012년도에는. 근데 어, 지금부터는 시프트는 안 누르고 엔터만 눌러도 가능한 작업인 거예요. 2012년도 자료라서 그래요. 사용할 스타일은 문단과 문단, 본문, 제목별로 모두 생성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뭔지 이제 알겠네요. 문단 스타일과 본문 스타일, 이거 중요하죠. 본문 스타일, 문단 스타일, 제목 스타일, 목차별로 설정을 해서 반영을 해요. 그리고 판매 신청하고 전자책 생성되고 판매 신청 중 전자책 리스트에 해당되는 책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로컬에서 PC 뷰어 또는 아이북스 등 원하는 뷰어로 전자책 보기를 할 수 있대요. 이상이 생겼으면 판매 중지책에서 편집을 바로 할 수 있어서 바로 하고 재수정 판매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캔바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바로 수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2번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두 개 봤는데 두 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근데 여기까지 다 올라가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완성할 수 있어요. 편지까지 완성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편지까지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고, 저는 편집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에요.